네, 세율이라 하는 것은 저희 관세 산출할 때 과세 가격에다가 일정 율을 곱해서 관세가 나오는데,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어떤 율, 일정 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율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국정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정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국정세율은 국가에서 정하는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결정되는 세율, 정하는 세율이라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국회에서 만들거나 하는 걸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회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기관에서 만드는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협정세율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의 협정을 통해서 서로 약속을 통해 가지고 협의해서 정하는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세율 안에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기본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세율만 적용하게 됐을 때 이제 물론 이거 만들 때 목적이 있었겠죠. 이 세율을 결정할 때는 어떤 특정 물품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율을 정합시다 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거 말고 잠정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잠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적용되는 세율이 나올 수가 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 하나 나오는 것이 탄력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이건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 국회에서 만들고 바꿉니다. 제정하고 개정하는 주체가 국회예요. 국회는 입법부죠.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그런 법을 저희가 이렇게 말을 쓰죠. 법률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저희 관세에 관한 법률은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세법에 가서 보면 저희 그거 있죠. 별표, 별지 이런 거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표로 정하는 것이 있고, 별도로 어떤 그 별지로 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관세율표라는 곳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관세율표, 저 2차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관세율이 적혀져 있는 표, 정하고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관세법 별표에 가면 관세율표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요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입법부에서 만들다 보니까는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좋다 이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외부 환경이라는 것들이 되게 수시로 바뀌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 최근에 나왔던 것들 보게 되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도 누구나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 요것들 때문에 이제 급박한 상황이 반동됨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내외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법률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국회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탄력세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다 외부 환경,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행정기관에서 내용들을 정하고 바꾸고 하고 있어요. 관세에 관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봤을 때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어떤 절차를 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시행령이라 부르는 대통령령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저희 관세에 관한 행정기관의 가장 상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대상들을 정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기관이 되는 거죠. 행정부. 이렇게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에서 갖고 있던 그런 권한들을 여기 행정기관 쪽으로 위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네가 알아서 해. 너네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마음대로 적용하고 바꿔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탄력세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탄력세율. 그 다음에 협정세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세율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협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협약이라는 것들은 쉽게 말을 하면 저희 WTO와 같이
다자 간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협약 가입을 하는 것은 요거는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돼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다자 간 협정이라 불러요. 사실 협정이란 말을 쓰기도 되긴 하지만 일단 잠깐 의미를 좀 차이를 두게 된다면 WTO 같은 것들은 다자 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FTA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양자 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정 국가들끼리만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라고 했을 경우에 한국하고 미국 둘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세법 49조로 가서 보면 그 세율의 종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그게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기본 세율이라는 것이 하나 나오고 잠정 세율 나오고 하나 남아있는 것이 얘랑 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제51조에서 76조까지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 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이렇게 나와 있게 돼요.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시죠.